안녕하세요.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. 해당 영상 이제 12월 29일 22년도 마지막 거래일 목요일 아침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, 자, 미증시는 어제 선물 조금 좋기는 했는데 결국에는 쭉 뒤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. 그래서 뭐 이유로는 특별하게 나온 건 없는 것 같아요. 뭐 미장이 이제 얘네도 뭐 연말 앞두고서 조금 눈치 보는 건지, 뭐 이유에 대해서는 뭐 중국 코로나 때문에 조금 뭐 하락 추세로 뭐 전환됐다, 이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, 뭐 뚜렷한 내용보다는 얘네도 그냥 연말 앞두고 힘이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. 그래서 이제 다우, 나스닥, S&P 다 1% 조금 넘게씩 밀렸고, 어제 미증시에서 좀 특이점으로는 진짜 뭐 지수가 1%씩 밀리니까 모든 종목,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미국의 웬만한 좀 등치 있는 업종은 다 밀렸어요. 종목들은 뭐 이름 대면 알 법한 것들, 뭐 애플, 구글, 아마존, 마이크로소프트 뭐 등등등 다 마이너스인데, 테슬라만 어제 그 전날 좀 하락 마감에다가 그래서 그런지 테슬라는 조금 상승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. 얘네 뭐 이제 자사주 매입 이런 얘기도 있긴 있던데, 뭐 근데 저게 뭐 엄청 크게 돌려주고 그런 건 아니다 보니까 좀 의미는 없는 상승폭이지 않나. 자, 그래도 이제 뭐 미국 증시 테슬라의 우리나라 이제 2차 전지 애들이 조금이라도 연동되나, 그 정도를 볼 것 같고, 미증시는 조금 안 좋게 끝났다라는 거. 자, 그리고 뭐 새벽 중에 좀 새로운 뉴스, 뭐 마지막 거래일이라서 좀 뭔가 하나 정도 좀 튀어나오면 좋지 않을까 싶었는데, 뭔가 딱 눈에 띄는 건 없어요.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뭐 관심 둬야 될 테마는 어제랑 비슷할 것 같습니다. 그냥 드론. 근데 드론이 이제 3일차죠. 상승을 오늘까지 하면은. 그래서 얘네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, 뭐 이게 뭐 맞춰가지고 북한에서 또 무인기 또 뭐 날리거나 하면은 방산, 드론 이런 것들 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기억해 두시고, 그 다음에 이제 게임주가 어제 중국에서 판호 발급, 그 외에는 이제 코로나랑 보복 소비 뭐 요 순으로 갖다가 그대로 그냥 보는 관심 테마 그대로 보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간단하게 좀 이번 주가 이제 마무리되는 날이고, 미국 지수 마무리가 조금 안 좋게 됐습니다. 다음에 여기서 계속 봐야 되는 거, 당일 추이 매매하시면서 당일 추이, 뭐 특히 데이 트레이딩, 뭐 당일 추이라는 게 꼭 데이 트레이딩에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. 그 스윙 매매하는 입장에서도 내가 오늘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할 생각이야. 근데 아침부터 계속 지수가 밀려. 그러면 조금 더 싸게 사거나 뭐 그런 것도 고민을 해볼 수 있겠죠. 그래서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기본적으로 미국 선물 당일 추이, 왜? 지수 흐름, 추세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좀 애매하긴 한데, 그 흐름이 좀 어디까지도 밀릴 수 있겠구나 보면서 또 천천히 추적을 할 수 있거든요. 계속 물량이 나오네. 이 물량이 좀 생각보다 적진 않은데? 많네. 이 많은 물량이 계속 나오나? 언제까지 나오려고? 이런 걸 토대로 갖다가 좀 그 흐름을 더 볼 수 있기 때문에, 미국 선물이랑 당일 추이, 그다음에 이제 금융 투자 매도, 이게 핵심이죠. 금융 투자가 어제도 그렇지만 오늘도 높은 확률로 나올 거예요. 그래서 그런 게 매도가 나오면은 금투 매도세를 어디서 받아가나. 금투가 최근 배당을 위해서 산 게 거의 얼추 3조 조금 안 됩니다. 2조 좀 넘어가죠. 2조 한 7, 8천억, 8, 9천억. 거의 3조 정도 딱 생각하면 되는데, 어제 이제 7,600억이 나왔어요. 7,700억. 그러면은 3조에서 그래도 3분의 1 정도 날라갔다 치고, 거기서 그래도 아직 좀 더 나올 물량이 많구나 라는 거를 생각하면서, 자, 그래서 저 금투 매도가 나오는 거를 누가 좀 받쳐주면서, 받아주면서 올려줘야 하는데, 개인은 최소한 그게 안 됩니다. 개인은 항상 주식시장에서 개인이 매수하는 날은 지수가 뭐 무조건 나쁘다라고는 할 수 없는데, 아주 높은 확률로 개인이 매수하는 날은 거의 한 10중 9, 뭐 9할이 넘어가죠. 99%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, 개인이 매수하는 날은 지수가 계속 힘이 빠져요. 기관 외인 이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날이 오는지. 자, 그다음에 뭐 내년 이런 내용들은 좀 넘어가고, 코로나는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틀 전
이제 감기약, 의약품들이 좀 움직이긴 했었는데, 의약품이 움직인 이유가 이제 중국 보따리상 뭐 하남에서 감기약 좀 사갔다, 뭐 그런 게 좀 엮여 있죠. 뭐 600만 원어치. 그러면서 이제 확산세 논란, 중국 사망자 급증에 결국 팍스로비드 투입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, 반대로 이제 보복 소비 쪽은 중국 다음 달부터 이제 하늘길 계속 열리고, 8일부터 입국 후 시설 격리, PCR 검사 폐지, 홍콩도 PCR 검사 백신 패스 폐지. 백신 패스 처음 나왔을 때 이게 뭔가 했는데 이제 좀 순식간에 폐지가 되네요. 그리고 국경 개방한 중국, 한국 여행 예약 400% 늘었다. 진짜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좀 시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요 코로나 관련 주에서는 얘네들이 그냥 무너질까? 라는 생각을 계속 좀 하기는 해요. 뭐 워낙 3년 동안 우려먹어서 분명히 난이도 높고, 얘네들이 움직임이 일반적인 종목들이랑은 훨씬 좀 상대적으로 난해하긴 합니다. 뭐 갑자기 좀 예상 못하게 튀어오르거나, 아니면은 가장 문제는 그거거든요, 사실. 순식간에 치어 올렸다가 순식간에 빠져요. 그래서 특히 이제 직장인분들이 매매하기는 더 쉽지 않은 그런 섹터이기도 하고, 일단은 코로나 뭐 아직 중국 막 폭증하고 사라진 건 아니다 보니까 뭐 항상 조심을 하긴 해야 됩니다. 코로나 쪽은 웬만해서는 데이 트레이딩, 계속 설명드린 것처럼 당일 좀 돈 쏠리는 걸 보면서 매매하는 게 좋은데, 그게 얘네가 이제 순식간에 치고 순식간에 빠지니까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, 섹터가. 얘네를 그냥 막연히 매수하고서 내일 반응 주겠지라고 눌림 매매를 하기에는 너무 오래 해먹었고, 그 재료에 대해서 이제 식상하단 말이에요. 시장에서 뭐 코로나, 사실 전 세계 코로나 다 휩쓴 지 지금 3년째인데, 한 1년도, 1년 차 지나갔을 때도, 와, 이거 왜 이렇게 오래 가냐 싶었는데, 2년 지나고, 3년 지나고, 이제 시장에서 달고 달았단 말이죠. 그런 부분이 있는데, 혹시 모르니까 그냥 전체적으로 재택근무, 원격근무, 그 다음에 음압 병상, 뭐 비대면 진료, 비대면 진료는 그 와중에 그래도 좀 뭐 또 상승을 하더라고요, 얘네는. 그리고도 뭐 마스크, 요 정도까지만 좀 묶어보면 되지 않을까. 그 외에는 이제 코로나 치료제 쪽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, 자, 그다음에 이제 보복 소비는 지수 좋거나 아니면 어제도 지수 좀 나빴을 때도 꽤나 괜찮은 수급을 보여줬죠. 보복 소비, 뭐 여행, 항공 쪽, 진에어 기간 수급 계속 들어오면서 이런 상승. 그다음 여행도 노란풍선, 뭐 참 좋은 여행 등등. 여행주들도 차트가 거의 비슷하긴 합니다. 움직이는 애들이 뭐 판박이처럼 다 정고점을 이제 슬쩍 넘어갔어요, 어제. 그 정고점 주변에다가 일단 이렇게 좀 맞춰놓고 넘어가는 모습들, 기간 매수세 계속 이어지면서, 자, 그 다음에 이제 화장품이 보통 메인이긴 한데, 어제는 우리가 알던 일반적인 화장품 외에 좀 미용기기 뭐 이런 쪽이 좀 반짝했었죠. 네, 일단 화장품 애들도 뭐 금투가 들어오긴 했었지만 그래도 수급 이탈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계속 묶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한국 화장품 제조는 어제 상한가 주변 이런 거 지지를 해줬는데, 3만원 라운드 피겨 좀 다시 넘어가는지 이런 부분들, 그 다음에 연우, 청담글로벌, 뭐 컬러레이, 세아피엔시 등등 최근에 이제 종목 끼들이 조금 좋았던 애들인데, 청담글로벌 같은 경우는 차트 이런 곳에서 좀 힘주면 또 괜찮은 모습 보여줄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들거든요. 그래서 이런 화장품 관련 주들, 그래서 보복 소비. 자, 그리고 어제 게임 판호 발급, 중국에서 이제 우리나라 막 드라마 방영하고 뭐 이것저것 하나씩 좀 추가가 되고 있어요. 그래서 중국 한국 게임 7종 판호 발급을 했습니다. 그래서 하늘령에 대해서 이제 정말 좀 풀리는 액션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, 스마일 게이트의 뭐 로스트 아크, 에픽 세븐, 넥슨, 메이플 스토리, 모바일, 넷마블, 제2의 나라, 뭐 A3 등등 좀 승인이 나지 않았나. 그래서 넷마블 게 좀 많더라고요. 넷마블 게 많기는 한데, 자, 뭐 넷마블이 일단 시총이 좀 크죠. 넷마블 위치나 볼까요? 넷마블 게 많아서 그런지 얘가 이제 시간에선 상한가를 가긴 했습니다. 네, 와, 진짜 넷마블도 많이 밀리긴 했네요. 지금 보니까 상장을 했을 때 처음에 한 16만 원, 이거 좀 비싸지 않나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, 하다가 20만 원 찍고 거의 4분의 1토막이 난 모습입니다.
그래서 보통 이제 중국 게임 하면은 세력주 쪽에서는 액션스퀘어, 써메이지, 뭐 룸투코리아 요런 애들이 좀 대표적이죠. 뭐 열혈강호부터 해가지고 뭐 이것저것 얘네들이 좀 잡주이긴 해요. 그리고 어제 이제 판호 발급에 대해서 얘네가 껴있진 않은데 혹시라도 이제 뭐 중국 얘네들은 뉴스 치면은 여기 삼국블레이드 이런 것도 뭐 중국에 엮여서 게임 이슈들 있을 거예요. 중국 신규 게임 판호, 발급 재개, 게임주 강세 하면서 이런 종목도 움직였던 과거 이력들이 많거든요. 그래서 YJM 게임즈도 있고 한데 이런 게임 관련주들 혹시 뭐 개별적인 좀 새로운 뉴스 붙여주는지 어제 시간에선 강했는데 좀 세력주 애들한테 뉴스 붙이면 튀어주나 그 정도를 좀 볼 것 같아요. 그다음에 뭐 이제 넥슨 같은 경우에는 그 던전앤파이터 모바일이 중국에서는 뭐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렇게 해서 자 그다음에 이제 드론 같은 경우는 뭐 조기 부대 창설부터 해가지고 좀 디테일한 내용으로 어제 움직였죠. 즉 시장이 사실 뭔가 좀 새로운 이슈 거리도 없고 어딜 둘러봐도 밋밋하다 보니까 그냥 그거에 대해서 북한 관련 드론 부대들이 좀 드론 관련 주들이 좀 부각이 됐던 하루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제 요거는 뭐 국방이 뭐 얘기도 나오고 했었는데 일단 뭐 드론 관련주 3일째 계속 상승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오늘은 좀 조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. 어차피 마지막 거래일이고 일단은 뭐 하더라도 오전 중에 좀 반짝하는지 그 정도까지만 볼 것 같아요. 만약에 보더라도 자리가 이제 높죠. 이틀 연속해서 60% 물론 이슈가 있고 뭐 좀 받쳐줘서 올라왔다라고 볼 수도 있기는 한데 좀 강하게 튀어오르기를 한 것 같아요. 단기간에. 그래서 뭐 대장격으로는 코콤이랑 제이시언 시스템 어제 키워드 붙인 건 뭐 XTS, 베셀 등이 좀 있지 않나. 대신에 이제 드론은 좀 지금 당장 뭔가 뚜렷하게 생각나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. 북한에서 또 뭐 발 맞춰가지고 오늘 무인기 집어넣어 준다거나 뭐 그러면은 이제 또 반짝할 수 있겠지만 북한도 지금 이번에 이제 좀 강하게 우리나라에서 또 대응을 하다 보니 좀 긴장하겠죠. 그런 내용을 좀 생각을 해둬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북한 무인기는 뭐 거의 좀 내용이 RC 수준으로 갖다가 좀 그냥 엄청 조잡한 그런 기계인 것 같더라고요. 막 진짜 좀 고퀄리티의 드론 이런 것보다는. 그다음에 12월 28일 벡토 30, 뭐 병용 요법 임상에서 전이성 위험 환자한테 안전성 확인. 자, 그래서 요 바이오 섹터 요거는 매드팩토고 헬릭스미스는 소액주주 연합, 뭐 카나리아 바이오엠 회동, 그러면서 기싸움, 뭐 소액주주 경영권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. 그리고 다음 달 이제 그게 있죠. 그 1월 9일부터 12일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요것도 있기는 합니다.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오후라던가 뭐 오늘 밤중이나 뭐 내일 중으로 한번 좀 정리를 해 볼게요. 그래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렇게 좀 있다라는 거. 그래서 바이오 섹터 뭐 개별 이슈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또 혹시 엮여가지고 각자 키워드 붙여주는지 얘는 매드팩토 얘는 카나리아 바이오 세종 메디칼 요거 묶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다음에 김만배 뭐 이런 내용부터 해서 정치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다음에 애플페이도 넘어가도록 하고 중고차도 이게 1월 설 연휴 전에 근데 이제 좀 테스트 시작하려면 양산 출고센터 이런 거 좀 얘기가 나와야 되지 않나 싶기는 한데 아직까지 별 얘기가 안 나오네요. 그래도 이것도 내년 상반기 중에 한번 중고차 시장 대기업에서는 이제 진출 얘기가 나오겠죠. 자, 그 다음에 종전, 휴전, 회담 요 키워드에 대해서도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똑같고 젤렌스키, 블랙록 CEO 핑크와 우크라이나 재건 위안 투자 조정에 대해서 좀 합의. 그 다음에 젤렌스키 2023년 우크라이나에 좀 결정적으로 중요한 한 해가 될 거다. 그러면서 뭐 국민들 고향으로 복귀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좀 기회를 여는 것이 세계에 여는 것이 주요 목표이고 내년 1월에 다보스 포럼에 참가해서 우크라이나
뭐 입장이랑 그다음에 이제 뭐 재건 같은 거에 대해서 좀 뭐 요청을 하겠죠. 비전 이런 것들을 토대로. 자, 그래서 요 내용들 지금 뭐 러시아 측이랑 우크라이나 측은 계속 대립하고 있는 포인트는 좀 합의로 쉽지는 않아 보여요. 러시아는 내게 점령한 지역 우리 땅으로 인정해라. 그러면은 이제 합의 들어갈 수 있다. 내게 점령지에 대해서 이거 인정해라고.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당연히 야 우리 땅 뺏어놓고 왜 인정을 하라는 거야? 말이 돼?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치고받고 하고 있는데 요게 과연 뭐 좀 뒤에서 뭐 합의라던가 좀 이어질지 내년에는 전쟁이 그래도 좀 진정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. 정말 내년 1년도 길었는데 내년 말까지 내년이 넘어간다. 지금 세계 경제 상황에서는 쉽진 않을 것 같아요. 뭐 정말 극단적으로 가면 이제 서방 국가에서 지원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. 특히 이번에 미국에서는 하원 같은 경우 이제 공화 측이 이겼는데 백지수표 안 된다. 세계 경제 계속 힘들고 미국도 금리 계속 올리면서 뭐 걔네가 이제 기초 체력이 된다라고 해서 연준에선 판단을 하고 금리를 올렸겠지만 그거랑 이제 별개로 결국에는 금리 올리고 하면은 경제에 가해지는 부담이 늘어나는 거는 사실이죠.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 대비해서 대기업들이 다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인원 감축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내용을 토대로 그다음에 이제 뭐 꼭 미국뿐 아니라 유럽 국가도 그렇고 지원에 대해서 계속 무난하게 이어지긴 쉽지는 않을 거예요. 그리고 러시아 측에서도 미사일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총알, 총탄 좀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양 국가 측에 둘 다 좀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악재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전쟁을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제 물자가 없어지는 거죠. 경기부터 해가지고 경제 계속 나쁘고 한데 거기다 뭐 언제까지 찍어내고 그러기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과연 내년에 좀 회담이나 협상 이런 내용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이번 주에는 푸틴이랑 시진핑 회담 여기서 혹시 시진핑이 또 허허허 막 웃고 있으면서 배 두드리며 여기서 좀 이제 뭐 중재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 사진 찍으면서 또 나오나 그 정도로 좀 보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다음에 이제 뭐 네옴시티 넘어가고 뭐 재건 관련 주들도 사실상 뭐 이제 뭐 KH건설은 조금 잡주 느낌이긴 한데 뭐 이제 또 저점 깨고 이런 게 움직일 수도 있겠죠. 아 그리고 내년 초 이제 1월 다가오는데 1월이죠 정확히 말하면 1월부터는 재무 안 좋은 종목들 거르셔야 됩니다.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표현도 맞기는 한데 그냥 체크해야 돼요. 재무 안 좋으면 이제 3월달 상패 시즌에 그 영향을 받는 종목이 상당히 많아요. 1월부터 3월까지 재무 안 좋은 애들이 보통 움직임이 그냥 계속 쫄쫄쫄쫄쫄쫄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밀리고 그러다가 이제 상태 면하면 뭐 그 뒤에 좀 눈치 보다가 튀어 오르거나 하는 애들이 있기는 한데 쫄쫄쫄쫄 밀리다가 상패로 들어가는 종목도 꽤 많습니다. 그래서 그런 거 좀 조심하셔야 되기 때문에 재무 안 좋은 애들은 꼭 체크하세요. 그 상패 시즌, 상패 기준에 좀 부합하거나 막 3년, 4년 막 이렇게 좀 연속 적자 계속 이어지고 있는 애들. 자, 그리고 이제 뭐 네옴시티부터 해가지고 관련 종목들 원전도 내용은 사실상 같기 때문에 좀 내용은 한번 볼까요? 아, 인디에프는 좀 내려오면 좋겠는데 1,500원에서 계속 강해요. 강해 안 밀려. 그다음에 한미는 이제 장기평 이런 구간 좀 볼 것 같고 코오롱 글로벌은 이제 정지에 들어갔죠. 유심부터 해가지고 뭐 나머지 섹터들이 있기는 한데 일단은 여기는 좀 건설 쪽이 가장 든든하지 않나. 그다음에 웰크론 한 팩만 넣어두고 자 그다음에 메타버스 뭐 다음 달 이제 CES 다음 달에 1월 달에 당장 있는 내용들로는 CES 및 JP모건 헬스케어 그거 두 개가 있어요. 일단 CES에서 메타버스가 뭐 메인이 될진 모르지만 그래도 요 기대감은 있긴 있지 않나. 그걸로 최근에 뭐 나무가 밀렸다가 뭐 불쑥 올라오고 나무가는 며칠 조금 더 보긴 봐야 될 것 같아요. 뭐 지수 따라서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밀리다가 내년 되면서 좀 지수 돌리고 하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 반응 바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는 걔는 계속 그냥 내려오면 좋아요. 자리 구간이 차트 포지션상
워낙 부담이 좀 덜한 자리이다 보니까 뭐 최근에 뭐 꾸역꾸역 올라가기도 하는데 전체적으로 거의 밑바닥입니다. 그래서 얘네는 내년 삼성, 구글, 애플 이런 모멘텀에 대해서 엮일 가능성이 충분히 높지 않나. 자, 그래서 이렇게 좀 테마 종목들, 뭐 이거 외에는 이제 개별주 장세죠. 개별주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, 뭐 끽해봐야 볼 것들은 비슷합니다. 지금 상황에서는. 그래서 오늘 뭐 드론 3일차 상승인데, 뭐 가끔 이제 미친 척하고 시장에 정말 뭐 아무것도 없다 보면은 시세를 주는 케이스가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게임주 같은 경우도 어제 이제 중국 판호 발급,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에서 뭐 순환매, 이제 보복 소비, 문화 컨텐츠, 그다음에 리튬 테마, 그다음에 뭐 개별주 정도. 자, 뭐 금리 인상 은행주가 어제 제주은행 주도주는 쉽게 죽진 않는데 상당히 좀 좋은 모습 다시. 얘는 정말 강해요, 정말. 그리고 MDS 테크는 어제 좀 낙폭이 꽤 됐죠. 근데 여기서 그 무중 같은 경우 일정 맞춰가지고 뒤에 무중 앞두고서 또 요게 좀 과하게 밀린다 싶으면 꾸역꾸역 올라갈 때가 있거든요. MDS 테크는 워낙 재료가 그 인동첨단 엮여 있고 그 네옴시티 엮여 있고 요번에 아바타였고 그 다음에 이번에 무중였고 뭐 이슈 지금 여기서부터 한 4개를 막 어떻게든 주가를 막 부양시키겠다 뭐 이런 의지를 보여줄 정도로 하다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은 뭐 라운드 피겨 중심으로 8,000원, 7,500원, 7,000원 이런 곳에서 움직임이 좀 어떻게 나오나 한번 좀 체크를 해볼 것 같습니다. 뭐 일단 낙폭 과대 이런 걸로 갖다 밀리다가 뒤에 무중 다가오면서 좀 움직이지 않을까 싶은데 자 요거 외에는 뭐 감기약은 이제 경보 제약 10,000원 라운드 피겨에서 좀 괜찮은 모습 보여줬죠. 아이고 감기 과일 들어갔네요. 이제 보니까 그러면은 뭐 화일약품이나 다른 애들이 좀 그 순환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종목이 뭐 시장에서 볼만한 게 거의 없다 보니까 진짜 그냥 얘네 시간이 어제 올랐어 진짜. 요즘 어차피 연말이어가지고 조금 느슨하게 봤더니 이거 가물가물하네요. 그래서 뭐 시장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 거래일인데 조금 아쉽네요. 뭔가 2022년 좀 힘들었던 한 해이기도 하고 시장이 뭐 이번 연도 진짜 고생 많으셨는데 다들 오늘 마무리 잘 지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오늘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